거침없고 리얼한 저기쇼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충북 도립대 조동욱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 잘 보내셨지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뭐 시원하게 한판 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자평이라는데? 시원하지 않다는데? 오늘은 엄청 시원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엄청 시원하게요? 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싸게.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이제 대선 이후에 지역 도당 분위기 좀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국민의당 쪽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거기 아직도 있어요? 시작도 전에 왜 그러세요? 아직은 있어요. 오늘 좀 시작 전부터 예.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충북 도당 신원관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그 어제 뭐 나이트클럽 다녀오셨어요? 왜? 복장이 번쩍번쩍 나이트. 멋지신데. 아 그래요? 오늘. 즐겨 입는 남방이에요. 자, 오늘 대선 이후에 지역 도당의 정가 내용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당 쪽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 충북 도당 먼저 좀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시죠. 궁금한 부분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대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 부분을 당 차원에서 어떻게 국민의당 평가하는지. 저희들이야 당연히 저희들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왔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3위로 밀려나면서 많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죠. 근데 변호사님 그 친구 따라 가는 역이 어딘 줄 아세요? 지하철이요? 강남역. 네, 강남역. 강남에 친구 따라 가는 건데. 언제 쪽? 예, 아니 뭐 안철수 의원님 뭐 친구 따라 출마하신 것도 아닌데 그 결과가 좀 아니 그리고 이상하게 처음에는 좋았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 근데 명확하게 찍으면 처음은 한 자릿수였어요. 대선 시작할 무렵은 한 자릿수였다가 맞아, 그러다가 이상하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맞아.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원래 자리였어요? 예. 이게 이제 제3운동이라고 할까? 제3당, 제3인물론이나 제3당 운동 같은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계속 있었잖아요. 예, 정주영이나 예. 정몽준이나 그렇죠. 뭐 문국현이나 뭐 이런 사람, 예. 이인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인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새로운 이념이나 정강정책 뭐 이런 걸로가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는 그 인물의 대중의 호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라는 인물이 사실은 참 참신하고 매력적인 인물은 맞았어요. 그런데 2017년 대선에서는 매력적이고 참신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자릿수밖에 처음에 그 자리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수가 갈데 없는 보수포가 갑자기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TV 토론에서 막말로 내가 갑철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MB 아무타하면서 너무해요. 대중적 호감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국민의당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자리 한 자릿수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도에서 선거가 있었거든. 만약에 대선이 1, 2주만 늦었다면 안철수에 대한 인기가 폭락했고 그다음에 훨씬 보수표 결집되고 그다음에 심상정이나 그 누구죠? 유승민 예. 여기가 선전을 하고다 보면 결국 한 자릿수까지. 교수 위원장님 인물의- 어떠세요? 지금 이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동의할 수 없답니다. 원래 높았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어떤 저희들의 조직과 전략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확 떨어졌죠.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고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니고. 이제 그 한 투표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뚜벅이 유세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셨어요. 걸어서 국민 속으로 예. 이 부분 통해서 이제 22%까지 올라간 거죠. 2주일 후나 열흘이나 2주일 후에 만약 선거가 했다면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뚜벅이 유세로 가정은 뭐 뚜벅이 유세로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뚜벅이 유세는 적절한 선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건 위원장님, 동정표를 유발하는 위원장님 거예요. 그렇게 가설로 한다면 뭐 저도 국회의장 가도 있겠네요. 아니 뚜벅이 그리고 예, 교수님 제가 말씀하세요. 예. 어저께 사람들 좀 만났어요. 저기 그 안철수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만나 한번 보세요. 저 한번 공학하는 사람이니까
전부 식당 이모래. 우리 식당 가면 전부 이모 그러잖아요. 근데 친척 이모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자기 편 줄 알고 진짜 친척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오버해가지고 뭐 양강구도다 이러면서 그냥 막 제대로 막 뒤죽박죽돼서 흘러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양강이 됐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무슨 가설이 아니고 실제로는 양강구도로까지 갔었는데 처음 치러보는 신생 정당으로서의 대통령 선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전략적인 이런 미스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첫째 그것이 원인이고 저희들 두 번째로는 저희 당원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직적 기반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조직적 기반이 워낙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신생 정당으로서의 한계. 결국은 양강구도로 갔을 때 이것을 뒷받침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그런 그 전략이라든지 조직이 그것을 지탱해낼 수 없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초반에 한 자릿수하고 이 양강구도 됐을 때 30% 뭐 이렇게 막 넘었을 때 요때를 어느 시점을 보고선 본인들의 그 본래의 지지도냐를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일시 우연적 보수표가 갈 데 없는 보수표가 잠시만 머물렀을 뿐이고 실제는 이 바닥 같아요. 한 자릿수 정도의 지지도 호감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 정치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이념도 없고. 이번에 득표를 보시면 예.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는 지역을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20대든 60대든 또 호남이든 영남이든 골고루 20%의 득표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국민의당이 추구해왔던 그러한 개혁적 국민정당으로서의 제3당, 즉 보수, 진보 이 부분이 아닌 그리고 항상 해왔던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당의 본래 창당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이번에 어필됐다. 만약에 이게 3당 체제로 가거나 다당제로 가려면 새로운 뭐 이념이나 정책이나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선거 문화를 뭔가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도 다 그래왔어요. 예를 들어서 20세기 전환기에 그 사회민주당이나 여긴 노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서 노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냈거든요. 이번에도 마크롱 후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럼 최근에 나온 뭐 스페인의 포데모스 운동이나 이탈리아 오송 운동 같은 것도 새로운 선거 문화, 새로운 그 SNS 정당이라는 걸 창당을 했거든요. 새로운 정치를 창출해서 그래서 3당 구조나 아니면 지배적인 정당들이 됐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뭔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안철수 후보는 이제 보수표가 좀 도움된다고 그러면 보수로 막 가고 개혁 촛불 때는 또 촛불로 조금 가고 수직회야. 이번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양강 구도로 갔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수 패권 세력은 괴멸해야 될 세력들이다라고 했죠. 그게 뭐가 문제죠? 그것은 보수의 결집을 유도한 겁니다. 즉 양당 체제로 가겠다. 정말로 괴멸되기를 바라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보수 세력을 새로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게 선거 전략이죠. 그게 선거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보수를 자칭하고 진보를 자칭하는 두 부분의 양당의 세력들, 양당의 패권 세력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 겁니다. 제3당의 쓸 자리를 자꾸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 못해도 2등은 합니다. 요번에 지금 국민의당 충북도당이 창단된 지가 1년 2개월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도의원 한 분 참여하셨고 시군 의원으로 4분, 5분이 지금 이제 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이 정도면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뭐 어려움도 있고 했었지만 안 쌓으려면 좀 잘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1년 뒤 지자체 선거에 보다 혁혁한 성과를 기대하면서 현재 만족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님에게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언론에 노출 안 된 팩트가 있어요.
뭔데요? 언론에 노출 안 돼요. 그 뭐야? 적어야지. 5월 말에 안철수 전 후보께서 왔다 가셨대요. 뭐 상당히 놀러 가셨나?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제 지난 대선 때 고생하신 충북의 그 선대위 관계자분들 의로차 도당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한 80여 명의 저희들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후보님 말씀을 듣고 또 다시금 결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아주 유익한 시간을 저녁은 가졌습니다. 같이 하신 거예요? 아, 저녁은 안 하시고 바로 인사만 하고 올라가셨고 저희들끼리 이제 협의 걷어서 저녁은 그러니까 좀 지원하겠다. 잠깐만, 저기 도당위원장이시니까 도당위원장이면 사실 지사급인데 당에서 보면 높은 자리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안철수 후보님 핸드폰 번호 있으세요? 없어요. 아, 그걸 방송 중에 꼭 아니 확인해서 그거 여쭤보세요. 보세요. 아니 도당위원장이 안철수 아니, 후보 있는데 모른다 그러시는 거죠. 핸드폰 알려달라 번호가 그럴까 봐. 없다면 이게 무슨 도당에 무슨 지원이 있겠어요, 그래. 그 저기 밥값 낼까 봐 미리 간 거 아니야, 도당 위원장님, 뭐 신 위원장님 같으면 요번에 뭐 대선 과정에서 그래도 그 핸드폰 번호도 없다는 게 이해가 몸집을 가? 조금 불린 데서는 그래도 공식인 정치인 무대에서 뛰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의원하고 시군에 시군위원 4명 이렇게 다 총 5명이 입당을 했고 비현역 정치인들도 다수 입당을 했어요. 예. 전 뭐 이름만 되면 아실 분들 예. 이렇게 다 입당을 해서 뭔가 뭐 다음에 좀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분위기, 득표에 예. 좀 도움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 새로 영입된 인물들 중에서 예. 참신한 인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기존의 양대 정당에서 그 소외됐던 사람들 아니면 그 기존 경쟁에서 패배해서 떨어졌던 사람들 또 하나 대부분 있어, 이런 또 사람들 하나 같아요. 이게 과연 제3당 정신이나 새정치 정신에 맞는가? 저- 하나의 사정정당이 되는 것 같아. 변호사님 또 하나 있어요. 이 양강 구도 될 때 여기 잘 붙으면 좀 될 것 같다. 아, 예. 아니 이렇게 참신한 인물이 아니라 기존 정치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삭죽기로서 끌어모아서 과연 이게 다음에 지방선거나 다음에 총선에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제가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그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들의 후보의 면면을 국민의당의 모습을 보신다면 지금 같은 얘기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아 여기 인물들 걱정 안 다 하셔도 아니에요. 돼요. 그러면 아, 이번에 그렇습니다. 영입된 사람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요번에 영입된 사람들은 다음에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건 지난번에 제가 아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이분들도 미리 얘기해 줘야 되겠다. 얼마 전에요 이시종 도지사께서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실제 현실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합당. 국민의당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쪽하고 이게 뭐 좀 흡사 합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여지를 남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말씀은 전혀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고 이시종 지사의 얘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건 이제 본인의 속망상일 수 있겠죠. 아, 왜냐하면 속망상이다. 국민의당의 그 유력한 도지사 후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누구시죠? 아까부터 이거 아까부터 영입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아니고 새로운 인물이었는데 챕터를 넘어가요. 내년 집. 아, 신 위원장님 혹시 아니신가? 이거 예. 아 그동안의 결례를 용서해 주시고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있죠. 아니 혹시 도지사는 한 2, 3명, 청주시장은 약 5, 6명 정도가 후보군에 지금 현재 편제되어 시장은 5, 6명이요? 예, 예. 지사는 두세 분 예, 정도? 예, 예. 오. 혹시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직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충북 도지사로 오는 거. 아니죠. 그러면 경쟁이 그런데 된다. 여기 5, 6명 이상명 중에 지금까지 우리 당에 온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포함해서 포함해서요? 예, 포함해죠. 선배님 힘내세요. 포함됐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내년에 지금 누구 후보 되는지 보겠지만 네. 저기 선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지탄을 받지만 거짓말을 한 페이지 하면 당선된다고. 지금 후자를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저기 지금 그 아까 호명은 하지 않으셨던 도지사 후보는 두세 분, 청주시장 후보 한 5, 6명. 5, 6명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면 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국민의당이라는 아니 간판- 새로운 인물이래요. 새로운 인물이. 그럼 영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기 아니, 활동하기도 하고 예. 또 현재 그 많은
그 이야기가 교감되고 있는 상태. 근데 여기다가 두 배가 더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요? 나는 지방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자유한국당 사람이나 민주당 사람. 그렇죠. 또 이삭 줄게. 거거든. 그렇죠. 또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배는 더 곱하기 2를 해야 될 왜 이렇게 거예요. 사람이 삐딱선을 자꾸 타시고. 아니 그럴 것 같아. 아 근데 뭐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단호하신데 없대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국민의당이 조금 파괴력이 있으려면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면 파괴력이 좀 있을 것 같아. 그게 대한민국 그러면 정치 발전에 3당이지만 느낌이 괜찮은데? 그 정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죠. 네.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러면 저기가 반대하고 호남이 저 구성원들이 다 호남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또 바른정당하고 또 그러니까 상황이-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려고 그러면 호남 의원들이 가만 안 있고 민주당하고 합치려고 그러면 저기가 안철수 대표가 또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도저도 못해요. 제3당으로는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면 표 갈 것 같아. 그 정치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합쳐져서 근데- 합리적 보수나 중도 정당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면 굶어 얘기가 앵커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왜 저한테 소리 얘기하세요? 근데 뭔데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말씀을 안 해주시죠. 국민의당, 충북도당 지지도를 어떻게 끌어낼 건지, 관심도를 어떻게 끌어낼 건지 이런 것들이 정치 지역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 때 얻은 기본표가 있습니다. 25% 내외의 기본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 플러스.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지지도. 이제 어떤 그 나름의 그 역량 있는 후보가 예. 만약 결합이 된다면 이것은 지자체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시너지를 낼 거다. 있겠다. 35%. 그래 떨어져도 그래도 뭐. 아니죠. 아니 아니 35% 지난 총선에서 개개인들이 10% 거의 얻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신 위원장님 예, 10% 예, 예, 넘게 예. 얻고 10% 25% 하면 35%. 와, 이거 지난번에 가능성 있어 나오셨어요? 보이는데 떨어지네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어요? 예? 지난번에 예, 나오셨어요? 네, 출마했었죠. 많이 20대, 뭐로요? 20대 청원구 국회의원으로. 예, 예, 예. 하셨고 10% 이상 많이 얻으셨어요. 그럼 선거 이거 돌려받았겠네 그래도? 예. 이야 축하합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축하할 일이 아니고 자꾸 이거 자꾸 어떻게 했는지 엮어서 꼴.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기본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기존 양당 체제 하에서의 양당의 구도로만 이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이나 변호사님이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그렇다고 보아지거든요. 뭐 더불어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칠 게 아니냐, 또 바른정당하고 합칠 게 아니냐,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층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그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기본 우리 국민 속에서의 정체성, 그거는 분명히 지금 요번에 확보돼 있다. 뭐 신원관 위원장님은 뭐 초창기 때부터 뭐 안철수 그 대표하고 같이 움직여서 뭐 새정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럴 수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신 위원장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안철수의 새정치나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기나 하냐, 없지 않냐, 구태의연한 양당 정치랑 뭐가 다르냐,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지 않냐, 새로운 이념과 무슨 정책이 있냐, 새로운 정치 방법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회의적인데 위원장님은 지금 거꾸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 지지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지지가 있는 건 갈 곳 없는 유권자들, 방 안에 스윙하는 유권자들이 그냥 할 수 없이 여기 있을 뿐이지 여기 국민의당이나 안철수의 새정치나 그 제3당의 아이덴티티를 지지해서 남아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평가가 냉혹스럽더라도 아니 뭐 흔히 볼 수 있는 시각이니까. 국민의당 충북도당을 더 살찌우는 그런 밑거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당론을 벗어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즉 바른정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어느 정당과도 정책적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당의 어떤 그 커다란 진로와 관련된 어떤 통합이라든지 합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당에서 결정된 바 없고 또한 당론에도 위배된다라는 예. 걸 분명히 예. 말씀드리고 다만 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정책적 연대는
이미 결정됐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더 여쭤보죠. 앞으로 이제 뭐 내년 지방선거라고 큰 일도 있고 지금 도당 살림도 좀 다시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요번에 이제 14개 시군구 연락소 체제를 갖췄고 대선을 그렇게 치렀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뭐 8개 지역위원회 부분과 14개 시군구 연락소 체계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예. 어쨌든 8개 지역위원장들이 지금 다 포진돼 있고 또 14개 시군구의 연락소장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진천, 뭐 옥천, 영동, 단양, 증평 각 군의 연락소장들이 다 지금 현재 이번에 대선을 책임 맡아서 일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의 8개 지역위원회와 14개 시군구 연락소를 중심으로 한 이번 대선의 조직 편제를 이제 내실을 기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해서 당원 가입서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14개 시군구에 이제 지자체 후보를 찾는 것. 그것이 향후에 저희 도당의 주요한 계획이지 않나 아무튼 싶습니다. 저 위원장님 내년 선거 좀 재밌게 좀 만들어줘요. 내년 선거 지켜보시면 아마 굉장히 저희 국민의당의 약진이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 들어가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사실.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예. 아니요, 짧게 하세요. 저는 국민의당의 미래는 점점 처지는 포물선, U자형 포물선 같아요. 이게 이제 제3당으로 제3인물로 등장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제3당 운동을 하려면 정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좌우부터 정당을 밑에 놓고 위로는 지지도를 놓고 했을 때 좌우 이렇게 있는 데서 국민의당이 요 가운데 딱 중도 세력을 흡수해서 세 가지 봉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새로운 이념이나 정책이나 노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새로운 뭘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인물, 기존의 정치 경쟁에서 패퇴한 인물들 이삭죽기 영입하는 데 바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새 봉우리가 아니라 가수력이 쳐져. 이 지지율이 점점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삭죽기식의 인재 영입이나 뭐 인물 영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사실 바라는 게 지금 마무리 다 하신 건가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극소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최소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실 이제 이 두 분 말씀이 아픈 얘기 같지만 성원하고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도민들, 시민들의 바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님 얘기는 예. 한두 분들의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입당을 한 케이스를 자꾸 영입이라고 하고 또 이삭죽기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은 아니, 부분들이 그렇게 안 되길 바라서 더 많잖아요. 예. 아니, 이전에 제3당들이 거의 다 그랬으니까 우려돼서 말씀. 여하튼 간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려면 아직 죄송해요. 하여튼 이삭죽제라는 게 낙엽. 시간도 많은데 여러 차례 더 아마 이런 자리를 좀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당 얘기를 좀 더 좀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충북도당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얼토크 한 판에 오늘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토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많이 듣던 얘기고 예. 우리 변호사님 또 교수님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 항상 들은 얘기예요. 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항상 이 주변에서 많이 예. 이야기 듣던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유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 자리 다음에도 좀 지역 현안들 좀 있고 하면은 또 자리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다.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안에서 열정이 타오르시는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듣는 얘기예요, 저희.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등장해서 어떤 주제로 토크를 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